오른다고 얘기하는 분이 두 개 있어요. 네. 어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네. 네. 공평하게 얘기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트레이더들. 근데 인간들의 문제는 아는 게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코노미스트, 그 다음에 방송인들. 그래서 누가 나와서 얘기하면 좀 디스카운트 해스트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투자 현장에 계시다가 예. 이제 약간 방송으로 좀 나오신 거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런 입장에서 그 요즘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세상을 바라보면 조금 달리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 나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후끈 달았다가 또 상처 입었다가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는 어떤 어떤 세상, 특별히 금융 세상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작년, 그러니까 22년 중간부터 23년 중간까지 딱 1년 동안 네. 연합 인포메이스 사회를 보셨죠? 예, 하루에 매일 아침 2시간씩 네. 하니까 이제 게스트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게스트 분들 어떻게든 이제 말을 잘 듣고, 그걸 잘 전달하고 그런 걸 이제 노력을 해봤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보면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야, 이게 사람이 자기의 그 입장에 따라서 말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는 거잖아요. 일종의 보유 편향이기도 하고 어떤 포지션 편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네.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네. 뭐 할 수 없이 뭐 경찰관이 말하는 거와 은퇴한 경찰관이 말하는 게 다른 거고,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트레이딩 할 때와 지금 뭐 은퇴해 있는 저는 말이 포지션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봤어요. 나오시는 분들을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더니 이거 완전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다섯 부류 정도 돼요. 네. 이게 첫 번째는 어널리스트들. 어널리스트들 훌륭하시죠. 네. 기본적으로 리서치가 돼 있잖아요. 예, 예. 저 같은 인간들은 리서치가 빵이거든요. 공부를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마이크로 보시는 분들은 회사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크로는 많이 틀리지만 마이크로는 잘 안 틀리는 거예요. 그 회사만 네네. 딱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어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코멘트를 하시는데 뭐 어널리스트 전혀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널리스트들은 그 주식이 오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지금 뭐 자동차 섹터인데 자동차 섹터를 막 했어요. 뭐 한 번쯤은 단기적으로 좀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자동차에다가 주식 투자하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런 걸로 10년 동안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10년 전에 애널리스트 그만두게 되겠죠. 그만두겠죠. 네. 그러니까 어널리스트들은 조금 오르는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널리스트가 나와서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드물고. 두 번째는 세일즈들. 네.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하고 세일즈는 좀 다르지만 네. 펀드 매니저들도 사실은 트레이딩하는 펀드 매니저, 그걸로 파는 펀드 세일즈 사실 비슷하거든요. 네. 펀드 매니저들이 나와서 내가 뭐 이머징 마켓 펀드를 하는데 이거 사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그렇죠. 물론 숏 가는 펀드도 있긴 하지만 네. 뭐 대부분 이제 롱 가는 펀드들이니까,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 펀드 세일즈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그 작전주 하는 사람들. 물론 방송에 작전주 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뭐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송 외쪽에는 많잖아요. 그 리딩방 같은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많죠. 맨날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 무조건 오른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사놓고서 오른다고 얘기하고. 예, 예. 물론 뭐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펀드 매니저들도 기본적으로 오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야 자기 인생이 풀리고 미래가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게 내가 그 펀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내가 그 주식을 사는데 방송에 나와서 이 주식은 내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숏 포지션을 잡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게 안 잡잖아요. 네. 그렇게 안 잡으니까 숏 포지션 기껏 잡아야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섹터 5개는 잡고 얘는 가만히 있을 것 같고 남들은 빠질 것 같다. 또는 얘는 5% 빠지면 나머지 20% 빠진다니까 그건 사놓고 인덱스를 숏을 가는 거지 네. 그 자체를 숏을 가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뭐 빠진다고 얘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나오면 제가 폄하한 말 진짜 아닌데 네. 그분들이 나와서 오른다고 얘기하면 디스카운트 좀 해야 됩니다. 네네. 그거 안 하시면 그 좀 이상하죠. 네네.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트레이더들이 있어요. 네.
저 같은 애들. 네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손님 돈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돈을 네. 벌거나 터지거나 음. 그게 프로페셔널하게 했으면은 트레이더들이고 회사에서 아니면 개인 투자가들이 다 트레이더죠. 뭐. 개인 한국에서 많이 그러죠. 다 트레이더죠. 막말로 펀드 매니저는 내가 금년에 5% 터졌는데 마켓이 20% 빠졌어요. 엄청 잘한 거죠. 엄청 잘하죠. 되게 예. 뿌듯해하죠. 예. 그러면 20% 빠진 내가 18%만 터졌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뭐 내가 18% 터졌어요. 근데 마켓이 20%였어요. 개인이. 기분 좋습니까? 그건 안 좋아요. 네네. 가만히 있으면 안 터질 거를 괜히 그렇죠. 해가지고 18% 터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 트레이더들은 조금 공평하게 얘기를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같이 기관에서 하지 않는 분들도 제야의 고수들도 나오면 굉장히 공평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모르겠다고 자꾸 얘기해요. 네. 근데 실제로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네.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몰라요. 네. 모르는데 그냥 시장을 쫓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와가지고 공평하게는 얘기하는데 맨날 모르겠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 다 재미로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코노미스트예요. 이제 교수님들. 네. 뭐 교수님들 아니더라도 박사님들, 뭐 리서치에서 조금 이코노미스트, 어널리스트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이코노미스트들은 되게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왜냐하면 채권을 저기 옆에서 도와주시는 이코노미스트가 훨씬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가요? 쉽게 얘기하면 네. 채권쟁이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코노미스트고 주식쟁이들 옆에 있는 게 어널리스트죠. 네. 그러니까 채권을 옆에 있으니까 채권이 오른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네. 그럼 장이 빠지고 빠지는 경기가 거죠. 하락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네요. 네. 저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 예. 중에 주식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근데 채권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니까 여지 주식 없어요.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대부분 그게 어널리스트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얘기하는 어넬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되게 뭐 환율 채권 네, 매크로를 보니까. 그 말씀이 더 맞는 말씀이네. 네. 저는 현상은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네. 그냥 단순하게 네. 이게 공격과 수비다. 뭔가 오른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 수비를 좀 하는 거잖아요. 공격 뭔가 오른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방패를 안 들고 창을 들고 그런 돌아다니는 건가요? 거하고 비슷하죠. 그런 건가요? 그러다 찔리면 다치죠.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항상 방패를 들고 다니고요. 칼은 단검밖에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방패를 들고 계속 이렇게 다니면 예. 일단 다치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관련돼서는 저보다 훨씬 더 나시네요. 저보다 또 정확한 그 이유를 대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는 방송인들이에요. 네. 이제 뭐 네. 제가 이제 요즘 방송이 된 거잖아요. 네, 왔다 갔다 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빠진다고 얘기해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 딱 하나예요. 오른다고 얘기하거나 내린다고 얘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어차피 몰라요. 네, 오를지 내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오른다고 얘기했다가 네. 시장 빠져가지고 누가 터지잖아요. 네. 욕 더럽게 먹어요. 네, 네, 네. 그런데 빠진다 그랬는데 오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김준성 그렇지 뭐 제가 뭘 맞춰. 아유 참 쟤는 왜 저러냐. 그러지만 기분은 안 나빠. 네. 왜냐면 대개는 내 자산은 올랐으니까. 내 자산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좀 빠졌다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괜히 오른다고 얘기했다 빠지면 욕 진짜 뒤지게 먹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뉴스를 다루는 사람들은 네. 이슈가 있어야 말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슈는 올라갈 때는 별로 안 생기고 내려올 때는 많이 생깁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역시 저보다 훨씬 그쪽 잘하시네요. 저는 비슷한 얘기로 이제 미국에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많이 나왔지만 예전에는 토크쇼 같은 걸 했잖아요. 네, 네. 미국의 대표적인 토크쇼 네, 네. 유명한 사람들 네. 많잖아요. 네. 그중 한 10명 정도 있는데 네. 제가 미국에 들어가 얘기 좀 해봤어요. 네. 쭉 봤더니 10명 중에 9명이 진보 색채예요. 토크쇼는? 쉽게 얘기하면 좌파예요. 토크쇼 다 좌파요. 네네. 그 사회자들이 다 좌파요. 그래요? 신기하네요. 예, 왜 그랬냐면 좌파 쪽 편향적인 얘기를 해야 시청률이 높대요. 네. 네. 거기 또 빈부격차가 크니까 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방송에 나와서 주식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이게 빠진다는 쪽으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디스카운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오른다고 얘기하는 부류 두 개 있어요. 네. 어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쪽. 네. 네. 펀드 매니저, 세일즈 이쪽 있고 네.
공평하게 얘기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트레이더들. 근데 인간들의 문제는 아는 게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코노미스트, 그 다음에 방송인들. 그래서 누가 나와서 얘기하면 좀 디스카운트 해스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이미 다이먼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뒤에 JP 모간이 있잖아요. 훨씬 더 체컨 베이스가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자기 생각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회장인데 얘기하려고 그러면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이 회장님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됩니다. 다 적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말할 때 그 사람의 현재의 포지션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금년에도 진짜 매일매일 나오는 이런 유튜브 그 수많은 코멘트들 보실 때 네. 디스카운트 좀 해야 된다. 네. 이코노미스트 나오면 쟤들 맨날 내린다 그래. 다이몬드 7%까지 금리 오른다고 했어요. 그렇게 겁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뭐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할 때 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어널리스트 갑자기 빠진다 그러면 그거 심각하게 들어야 되고요. 네. 펀드 매니저가 빠졌다면 심각하게 들어야 되고 방송인 이코노미스트가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오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연초가 되니까 뭐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 연례 행사처럼 지수를 이렇게 타겟팅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보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네. 막 저도 어렸을 때는 열심히 봤어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은 특별히 더 그게 의미가 없는 게 IPO가 너무 많이 되니까 엔리 엔솔 100조짜리가 IPO가 되니까 계속 물타기가 되면서 지수는 계속 끝도 없이 무거워지는 그거 거거든요. 진짜 그 얘기 또 말씀드리면 제가 흥분 또 하는데요. 이게 S&P를 보면은 네. S&P의 시가총액과 음. 그 지수가 네. 같이 가요.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코스피를 보면 네. 시가총액이 얼마나 많이 늘은 줄 아세요? 네. 지난 10년, 20년 동안 네. 주가는 가만히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 만나봐 한번 보세요. 지금 주식시장에 주식이 있어요. 네. 그게 밸류가 시가총액이고 그거의 가중평균이 주가라는 걸로 나오는 건데 네. 시간이 지났는데 주식시장은 아무도 좋아지지 않았는데 네. 여기 IPO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IPO는 첫날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는 계속 커져요. 네. 시가총액은 2배로 커졌어. 그렇죠. 당연히 주가는 또 그대로 있죠. 네. 그냥 원래 있는 주식에서 하나도 안 움직이고 새로운 애는 들어온 가격으로 들어오니까. 네. 그럼 이것만 커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새로운 애가 들어오면 퇴출을 시켜야죠. 네. 사실은 그래서 유명한 인덱스들은 다 숫자가 있잖아요. 네. 니케이 225, 네. 유로스탁 50개, 네. S&P 500개. 이게 다 있는 이유가 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를 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주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새로운 자가 들어와서 커지는 거는 네. 조금 아닌 애들을 빼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도 코스피 200이 있어요. 네. 코스피 말고 코스피 200. 그러면 코스피 200은 놓다 뺐다 하니까 네. 그거는 제대로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런 면도 좀 있긴 해요. 종합주가 지수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우리는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코스피 200도 예를 들어 오른 거 편입시키고 내린 거 편출시키니까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뭐 LG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LG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기차가 같이 가고 있는데 네. 기차를 분리를 했죠? 분리를 하고 저희만 가는 게 나도 안 가고 네. LG와 저도 네. 예전에 샀거든요. 제가 LG와 딱 하나 사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아직 예전에 사고 저는 이제 방송할 때 트레이딩 할 때 안 하니까 그 리포트하고 샀는데 LG화학이 그 2차 전지 한다고 그래서 샀어요. 네. 네. 어느 날 보니까 안 해요 얘는. 네. 네. 이게 뭡니까? 그거 말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카카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들은 한 개로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다 쪼개 갖고 상장을 다 하면은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시가총액 만들어나지. 네, 그렇죠. 하나도 안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 네. 올린 가격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을 다 이렇게 물을 먹이는 네. 이런 분위기. 저희는 그래서 ETF를 절대 하지 마라. 네. 한국의 ETF, 특별히 지수형 ETF는 절대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아까 한 얘기하고 제가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만 있냐? 꼭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이해는 해. 네. 상속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리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안 하는 그룹도 있어요. 네. 제가 뭐 누가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안 하는 그룹도 있고 하는 그룹도 있어요. 네. 그럼 하는 그룹들은 진짜로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됩니다. 네. 투자자들이 사지 말아야 돼요. 네. 안 사면 자기들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게 잘하면 뭐 상장 폐지 해야죠. 네. 그렇게 좋은 거 같겠으면 상장 폐지하고 자기들끼리 하지. 네. 왜 남들한테 돈 받고 난리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 애로사항을 만든 사람들은 정부고 네. 그러면 정부라도 좀 잘해야 되는데 정부는 또 쌩까고 배째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뭔가 2, 3년 전에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네. 최근 몇 달 사이에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 2,900포인트 가면 전 3,300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더 커지겠죠. 벌써 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계산해봐야 될 거니까. 많이 크더라고요. 2,000은 당연히 훨씬 크죠. 훨씬 높아요. LG 엔솔 하나만 봐도 얼마입니까? 네, 네, LG 엔솔은 진짜 그 말도 안 돼요. LG 엔솔에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냐면 제가 LG와 뭐 몇 개 사서 그런 게 아니라 LG 엔솔 그 문제 있고 할 때 해외에 있는 그때 제가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었는지 네. 뭐 하여간 해외 전화 많이 왔어요. 네. 친구들이, 네, 트레이더들이. 친구들이. 네. 야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 외국 투자자들이? 이거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I don't understand. 뭐 그렇죠. 그래서 야 그게 법률적으로 우리나라가 되거든. 그랬더니 야 쉣 막 그러고 그게 어떻게 돼? 야 위에도 하고 아래도 하고 이런 게 어떻게 되냐? 아 우리 된다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되는 게 없어.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 거기까지는 그냥 뭐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말한 게 제 가슴을 진짜 때렸어요. 야 그렇다고 하냐? 된다고 하냐? 된다고 하냐? LG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냐? 저는 이런 걸 네, 보면은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중국을 욕할 네. 그 입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 보면서 야 얘네 진짜 후신데 막 이런 느낌 예. 들다가 또 이거 보면 말을 못 하겠어.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해외 투자가 한 말은 뭐냐면 그 친구는 아마 앞으로 LG를 영원히 안 사거나 살 때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신뢰가 중요한 거거든요. LG는 그만큼 신뢰를 잃은 거예요. 네. 얘들이 결정적인 대목에 가면 배를 째는구나. 지 살라고 남한테 네. 뒤집어 배를 쓰는구나. 째는구나. 카카오 조금 잘 되면 뭐 또 하는구나. 요즘 작전주들 많잖아요. 네. 뭐 2차 전지는 저는 작전주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쏠림 현상은 있었잖아요. 네네. 쏠림 현상이 있고 작전주 이런 것들의 마지막에 가장 큰 리스크는 공매도가 아니고요. 대주주입니다. 대주주예요. 네네. 대주주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 내 주식을 100원짜리를 1000원으로 올려놨어요. 네. 근데 나 50%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원래 50원이었는데 이게 500원 됐어요. 네. 나는 알잖아요. 네. 우리 사회 밸류를.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실제로 2차전지 네. 그 뻥튀기 된 회사 중에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2차전지 회사라고 생각 안 하는데 자기네 2차전지를 하는데 대주주가 주식을 자꾸 팔아요. 그럼요. 예. 당연히 팔고 싶겠죠. 네. 당연히 팔고 싶죠. 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한시마다 욕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니까 2, 3년 전에. 네. 갑자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금년에 뭐 그냥 아전인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원달러도 좀 원화도 좀 약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또 주식은 이제 전체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큰 그림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자율이 내려가는 네, 네. 그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좋다고는 보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과연 뭐 지금 2, 3일 동안 나스닥이 좀 빠졌지만 나스닥이나 S&P보다 한국 코스피가 아웃퍼폼 할 거냐. 금년에. 네. 작년 경우에는 뭐 게임 끝났잖아요. 그렇죠. 올해 2024년에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코스피는 저는 잊어버리고요. 코스피 네. 200으로 볼게요. 코스피 200이 S&P보다 아웃퍼폼 하겠냐? 뭐 의미 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저는 제 말씀 드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못할 것 같고 이거를 또 원화 베이스로 보든 달러 베이스로 보든 특히 달러 베이스로 보면 과연 그럴까? 네. 더더욱 그럴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러 베이스로 보면 더 그럴 것 같다고 얘기하는 네. 거는 원 달러가 강해질 것 같다. 달러가 올라갈 것 같다. 원화가 약세가 될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업이 또 잘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정치 뭐 전체 대기업의 네.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실제로 그 오퍼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금융에 관련된 거 하시는 분들이 네. 조금은 좀
좀 반성 좀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직하시니까 참 좋네요. 말을 막 편하게 하시네요. 막 하죠. 저는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감옥 가는 건데 이 정도 네. 얘기해서 감옥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무슨 달러엔을 사라 네. 이 정도 얘기하지 네. 어떤 특정 종목을 사라는 얘기는 아예 안 하는데 아니 제가 예논 사라 그랬다고 잡혀가겠습니까 아무리 뭐 제가 BOJ가 절 잡아가겠습니까 BOK가 잡아가겠습니까 아주 요즘은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컴플라이언스가 강해가지고 말을 거의 못 하셨죠? 예, 뭐 이런 얘기는 거의 못 하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컴플라이언스가 강한 게 아니라 잘못 얘기하면 그 금감원이라는데 찍히니까 네. 찍히니까 못 하고 못 했는데 이제는 네. 금감원한테 찍히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받아요. 제재를 받으면은 이제 그 취직을 못 해요. 네. 전 취직할 일이 없어요. 이제 예. 나는 안 무서워요. 네, 알겠습니다. 제재를 해도 할 일도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잘 맞추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속과 겉이 같아요. 네. 속으로는 오를 것 같아. 근데 바깥에는 내릴 것 같아.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예. 저는 제가 오른다고 얘기하면 진짜 제가 오른다고 믿어서 오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죠. 여전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하셔야 여전히 됩니다. 저는 이거는 김 대표님의 의견이 저의 의견 아닙니다. 오늘 내가- 뭐 소통을 하나도 안 아니요, 해고 제가 시작했어요. 그 네. 재미난 얘기 드릴게요. 제가 리만브라더스 대표였잖아요. 네. 리만브라더스가 디폴트가 났어요. 네. 디폴트가 나 있는 상태에서도 대표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그때 공매도였던가? 그때 5개 회사가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뭐 리만브라더스 뭐 여러 하여간 골드만삭스 다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사인하는 게 있어요. 네. 인정서죠, 자술서. 네. 그걸 받아가요, 꼭.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네. 그게 왔더라고요. 예. 저 사인 안 했어요. 나 좀 바쁘고 나 이거 내용도 잘 모르겠다고 안 했더니 그러면 제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그때 영업정지였거든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내 한마디 딱 그거예요. 네. 제재하신다고요? 우리 이미 영업정지인데요? 음. 제재하세요. 음. 그리고 제가 확 들어와 봤어요. 네. 저는 진짜 화가 나서 그랬는데 들어와서 무슨 겁은 좀 냈는데 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 빼고 나머지 4명만 제재했어요. 사인을 조심하시라. 그러니까 아예 인간이 사인도 안 하고 그다음에 회사 자체가 이미 영업정지니까 네. 물론 그러기도 했고 뭐 그런 거죠. 네. 뭐 이건 많이 하면은 저한테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자, 오늘 퇴직하신 자유인 전 리만 브라더스 한국 대표, 네, 그리고 전 트레이더, 사실은 뭐 개인적인 트레이더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죠. 예. 네, 아주 재미나게 한국 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봤고, 그리고 또 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움직임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원화의 24년도의 어떤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화는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모든 것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24년도에 환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투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김지용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